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13강 시간으로서 133번부터 14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3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33번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에 따른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확인 설명 사항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권, 예토, 수벽, 일도조,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 거래, 예정금액,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리고 수도, 벽면, 그리고 이 도로, 그리고 조세. 자,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그렇죠.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당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설명해줘야 되고요. 3.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 여기서 중요하셔야 될 게 예정 금액은 맞는데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시에는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를 알려주는데 그때도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자, 그리고 확인 설명 사항에서 공시지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틀렸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설명해 줘야 되고,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3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4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 취득 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할 설명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자, 근거 서류를 말하는 것이죠. 1.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해당이 됩니다.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소유자 누구인지, 저당권 있나 없나. 역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도 등기 권리에 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등본, 그렇죠. 토지 대장 등본을 통해서 토지에 관한 걸 볼 수 있고, 건축물 대장 등본을 통해서도 또 건축물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음 지적도 역시 지적도를 본부로 인해서 해당 또 토지나 건물이 있는 그 대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법인인 중개업자가 작성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 설명할 때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업무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역시 중개가 다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써서 나눠줄 때 그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사본을 교부하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때하고는 관련이 없고, 실무 교육 수료 확인 증명시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럼 또 꽁맹이 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고 있는 보기를 보면 3번에 6개. 그래서 13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5.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A 중개업자에게 매도 중개 의뢰를 하였고 해당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매수 의뢰인 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A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 의뢰인 갑과 을에게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 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매수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매도 의뢰인이나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X 갑은 해당이 안 되는데 갑을 넣었으니까, 자,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지문이 다 맞다면 1번이 답인 거고, 이 1번보다 더 틀린 것이 있다면 더 거리가 먼 곳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2번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의뢰에게 설명하였다. 당연히 설명해 줘야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공인중개사가 현장을 답사해서 무허가 건물을 확인한 후에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맞습니다. 3. 거래가 성사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였다. 맞고요. 4. 3회 확인 설명서에 갑과 을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A도 서명 날인하였다. 자, 그쵸. 서명 날인 받은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특히 요즘 바뀌었죠. 이거 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135번 문제 편의상 밋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였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5.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후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지금 가장 거리가 뭔가 1번만 X니까 13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자, 이때 서면은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등본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임대 의뢰인이나 매도 의뢰인은 관련이 없고 임차 의뢰인 또는 매수 의뢰인에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상사 쌍방이 아니라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 즉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일단 틀렸죠. X. 2.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게 바로 확인 설명서를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번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36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번 문제입니다. 137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업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서류를 제시하고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3.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맞습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 3년.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시 중개대상물의 매수 의뢰인 또는 임차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 의뢰인이나 임차 의뢰인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료를 요구할 상대는 현재 권리를 이전하려는 사람, 즉 매도 의뢰인이라든가 임대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죠.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13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만 하면 되는 거고, 확인 설명서는 권리 이전, 권리 취득 쌍방에게 다 교부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확인서 1. 확인 설명 의무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거래자 쌍방이라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에만 부담하면 됩니다. X. 2.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 그렇죠. 확인 설명서는 쌍방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3. 확인 설명서는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4.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 중개업자가 하는 겁니다. 5. 확인 설명해야 하는 내용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강제 규정이다. 그렇죠.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다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구하니까 13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번 문제입니다. 139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중개업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확인 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우리 교재는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 또는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 역시 서명하고 날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및 보관 의무. 그렇죠. 확인 설명서 교부, 쌍방,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법정 서식 사용 의무. 그렇죠.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정 서식 사용은 없지만 확인 설명서는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5.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 및 불응 시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자료 요구 의무는 요거는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임의적인 사항. 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자료 요구를 하는 거지 무조건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했다면 그때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 이거는 의무 맞습니다. 그러나 자료 요구 및 불응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의무가 틀린 것입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X 의무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이니까 13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작성 부수, 교부 대상, 법정 서식 유무, 작성자 이렇게 표를 그어보고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왼쪽은 전속, 여긴 전속, 이쪽은 거래계약서 해보면 계약 당사자는 전속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업자입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이쪽은. 자, 당사자니까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서는 두 번만 만들면 돼요. 중개의뢰인하고 중개업자 두 명이잖아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중개의뢰인, 매도의뢰인, 매수의뢰인, 중개업자 최소 3부 이상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작성부수 다르다 맞죠? 교부 대상이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중개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되지만 거래는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거래가 됐으니까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죠. 이때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부 대상 다르다도 맞습니다. 법정 서식의 존재 유무가 다르다. 자, 전속중개 같은 경우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물론 필수적 기재사항은 있지만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자, 존재 유무가 다르다. 맞고요.
작성자는 다 전속중개계약이나 거래계약이나 누가 한다? 중개업자가 한다. 이건 동일합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죠. 동일하니까. 자, 설명 중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4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자, 필수적 기재사항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당물, 계급, 인권, 조합, 이런 게 떠올라 줘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자, 당물 계급의 당이죠. 2. 물건의 표시 맞고요. 3물, 계약일, 당물 계급의 계. 4.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지급, 당물 계급의 급입니다. 지급에 관한 사항. 5. 당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액. 조자. 자, 이때 그 조합하게 조는 조건입니다. 요 조는 조건이고, 이 조세는 바로 확인 설명할 때 들어가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141번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번 문제입니다. 142번. 거래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용인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은 말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한 사용인 중에서 구체적으로 해줘야죠. 중개보조원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용인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X. 2.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일반 임원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은 공인중개사만 하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X. 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 서식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표준 서식을 권고하지 강제는 안 합니다. 다만 거래계약서에 들어갈 내용, 그 내용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는 작성 교부되는 시점이 동일하다. 다르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할 때 작성 교부되는 것이고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다 완성이 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그때 작성 교부되는 것입니다. X. 5. 전속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는 모두 중개업자가 작성하여 교부하는데 양자 모두 보관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일한 게 아니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맞는데 거래계약서는 5년.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4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43번. 중개업자의 업무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아니죠. 이때는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X. 2번. 중개법인에서 법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하고 플러스 대표자도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되죠. 그때는 분사무소 책임자요. 이건 X. 3.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하는 기간이 틀렸죠.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래서 X. 4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에 따라야 한다. 따를 수 있답니다. 의무사항 아니죠. 그래서 X. 5.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고르니까 143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3강 시간이었고 133번부터 143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